실인적 릴케는 위대하였지만 그는 실천에서 보다 이론에서 한결 깊은 통찰에 달한 것이었다. 생애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명백히 보았다. 진실로 위대한 시인은 오르포이스가 되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청이 메마를 수 없을 만큼 강렬히 살아야만 하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평생을 두고 그는 끝내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는 없었다. 오르포이스를 위한 14행시에서 그는 몸을 떨면서 고개를 돌릴 것을 거절함으로써 니체주의자가 되고자 했다. 제2부의 9째 시에서 그는 인정 깊은 재판관에 대해서 자신이 인도적이라는 것과 이젠 이러한 자비와 계몽으로 인간이 위대해질 수 없는 것이라 말한다. 11번째 시에서는 사례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은 우리들의 방랑하는 슬픔의 또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영역자는 우라를 터뜨려 나치의 살인 수용소에 대해서 이런 감상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묻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순전한 자라투스트라이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제약을 떠나 무슨 일에든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인간의 태도인 것이다. 그러나 릴케 자신은 그렇게 위대해질 수 없었다. 그는 성에서 성으로 관에서 관으로 돌아다니면서 부유한 부인들이 쓴 서투른 시를 읽어주고 귀족 계급의 하찮은 족속들과 심각한 회화를 교환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엔 길버트의 희곡에 나오는 만성 우울증 환자 번존과 같은 이상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숱한 그의 서한이나 전기의 하나를 읽은 뒤에는 해밍웨이 같은 인물의 눈을 돌림으로써 비로소 안도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신경이 과민한 인간에게 보다 피부가 두터워 못 견디는 인물에게 우리는 이끌리는 것이다. 이것은 문학 비평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다. 이 장은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존주의를 취급하고 있다. 릴케의 공헌은 그가 자기의 인생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설사 그것에 준해 생활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웃사이더 탐구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의를 갖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사실에 있다 할 것이다. 인간 릴케와 시인 릴케를 동일시할 수 없음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시인은 성리감에 넘쳐 있었으나 인간은 비참하였다. 시인은 자기 정복을 이룬 듯 하였지만 인간은 신경쇠약과 우울증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는 섭노와 초조 가운데 활력을 소진해버린 것이다. 숱한 아웃사이더들은 그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주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예컨대 헤세는 황홀의 순간은 권태와 고뇌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예이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의 지성은 선택할 것을 강요당한다. 생활의 완성이냐 작품의 완성이냐를. 그러나 아웃사이더라는 구상 전체는 이러한 태도에 대한 항의인 것이다. 초스, 비용, 라블레이겐 이러한 이분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조 능력을 갖춘 탓으로 고뇌를 맛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사실인적 역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창조와 병행해서 생활할 줄도 아는 인간이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존 밀링턴 싱거는 자작의 시집 서문에서 이 문제의 끝장을 맺는 말을 한다. 비용이나 헤리거나 번저와 같은 지난날의 시인들은 자기의 개인 생활 전체를 소재로서 이용하였으며 거기에서 쓰여진 시는 한정된 그룹이 아니라 강한 인간, 도적, 성직자들에게 읽혀졌다.
현대 시는 대개가 악의 꽃이 아니면 선의 꽃이다. 그러나 가장 오랜 생명을 갖는 것은 줄기의 시인인 것이며 줄기차고 진흙과 벌레 사이에 굳건한 뿌리를 박지 아니한 것은 없는 것이다. 시가 다시 인간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이 먼저 야수적이 되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이것이 쓰여진 것은 무기를 버리고의 2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싱거는 해밍웨이가 문학에 부활시킨 바와 같은 혹은 조이스가 틀림없이 무의식 중에 마크 말리겐에서 창조한 바와 같은 실존주의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릴케의 시, 이른바 고향의 시가 헤리크나 미용의 시보다 높은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용은 시가 대지와 가까웠으므로 비교적 쉽게 자기 생활과 시를 균형 지을 수 있었는데 반해 릴케와 같은 시인은 자기의 시와 동일한 평면상에 살려면 훨씬 큰 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너무나 깊이, 너무나 많이 동참하는 예민한 인간에겐 인생은 처참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바르비스적 아웃사이더의 악몽은 이로써 극복된다. 남은 문제는 릴케와 같은 시인이 시의 예지가 그 자신의 생활을 이끌어 주도록 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대답의 깊이에 따라 실존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덕 문제이다. 아웃사이더의 기준은 매우 높다. 그에겐 성공과 실패는 다 같이 새로운 뜻을 갖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